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이선혜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이하수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네. 많은 상담을 문의해주고 계신데요. 그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회사 가치가 너무너무 커져서 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너무 힘들다. 네. 즉 상속세랑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크신 거거든요. 그렇죠. 뭐 양도세도 많이 나오겠죠. 맞아요. 네. 현장에서 어떠세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올해 이제 국세청이 6월 달에 슬그머니 바꾼 게 하나 있죠. 네. 부동산이 이제 토지공장에 있는 회사는 거의 99% 이제 감평을 받아서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네. 그 말은 앞으로의 이제 국세청의 기조는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하지 뭐 줄여주지는 않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래된 회사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 우리 이제 부모 사장님들은 좀 더 이 주식 가치와 자식에게 넘기는 승계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네. 이제 승계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솔루션이 아닌 구조 설계를 통해서 이제 가업을 승계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많이들 또 아시는 거고 또 우리 현장에서 많은 영업인들이 또 하시는 방법이지만 이제 저희 조직이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연구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어떤 이제 이 국세청의 특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세청이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특례 정책이 있지만 그 특례 정책과 더불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또 컨설팅 툴들이 또 있거든요. 오늘은 그 툴을 좀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장님들 많이 들어보신 자녀법인의 활용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자녀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가업 승계를 완성시키는 게 오늘 그 주요 핵심 내용인데.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전략을 통해서 그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있는데 2025년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25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국세청에서 작년에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했죠, 나눴죠. 발표가 됐는데 26년부터는 이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청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대표님들의 이제 자녀분들, 우리가 이제 2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2세 분들이 이제 부모님의 회사를 이어서 이제 계속 본인의 이제 회사로 계속 끌고 갈 텐데 그 2세 분들이 부모님의 이제 회사를 갖고 올 때 저희가 자녀법인 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면 먼저 자녀법인을 설립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설립을 하시는데 올해까지 설립을 하시면 5년간 최고 네. 얼마를 매출을 올리든지 뭐 법인세,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되겠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1도 없습니다. 100억을 벌어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든요. 제로네요. 이런 최고죠. 네. 이런 지금 최고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조세 혜택인데 이 조세 감면이 26년 1월 1일 창업하는 분부터는 뭐 한 75%까지 준다든지 지역에 따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미뤄왔던 창업을 자녀법인 설립을 좀 12월 한 달 이내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설립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이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줄어든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쉽죠. 4분의 1에 대한 건 세금을 내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엄청나게 아쉬운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대표님들 아마 대부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 오늘의 핵심 주제의 첫 번째이기도 한데 이 감면 혜택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이 승계를 어떻게 완성시키느냐가 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물론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자녀법인 설립을 적격하게 잘 해야 됩니다. 네네. 자녀법인 설립을 우리가 국세청이랑 싸우면서 하는 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격 창업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격하게 자녀 2세분들이 창업을 잘 하시고 그 창업을 잘한 회사가 또 잘 커가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성장 전략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적격하게 창업한 자녀법인을 좋은 성장 전략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그런데 이제 저희의 미션 중에 하나는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법인을 설립해서 20년, 30년 뒤에 좋은 회사가 되겠다. 물론 그래도 좋지만 저희가 한 5년 이내에 좀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저희가 가치를 올리거든요. 그렇게 자녀법인의 스펙을 키운 다음에 그 커진 이제 자녀법인의 이제 체력으로 스펙으로 이제 부모법인의 어떤 주식을 좀 넘겨온다든지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일을 이제 또 한 5년 정도에 걸치면은 제가 그래서 보통 한 5년에서 10년이라는 장기 플랜을 세우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의 특례 정책뿐 아니라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도 부모법인의 부가 자녀법인으로 세금을 안 내든지 굉장히 조금 내든지 이제 이런 절세를 하면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승계를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들 경우에 보면 회사에 방문해 보면 자녀분들이 대부분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유를 여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법인 설립을 해서 뭔가 승계를 완성시키는 고민들은 한 번씩은 해보셨더라고요. 근데 네. 막상 이걸 실행하려고 보면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실행을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네. 수석연구원님 말씀은 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면요. 첫 번째는 부모법인에 자녀가 들어와 있는 경우예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임원으로 등기가 돼 있든지 혹은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시겠죠. 뭐 특수관계인, 비특수관계인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떠나서 부모 세대가 이루어진 회사에 자녀, 아드님, 따님이 혹은 이제 손자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계비속 우리 자손들이 들어와서 2세, 3세들이 들어와서 그 법인, 부모법인에서 스펙을 쌓고 부모법인의 커지는 가치를 향유하면서 이렇게 승계가 되는 방법이 일단 하나인데 그 방법은 일반적인 컨설팅보다는 좀 특례 정책을 쓰시는 게 좋아요. 국세청의 가업승계청에서 과세 특례라든지 혹은 이제 추후에 가업상속공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국세청의 특례를 좀 쓰는 게 일단 1번 방법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주로 드리는 말씀은 그 2세 분들도 뭐 예를 들어 아드님은 들어와서 일하고 따님은 밖에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2세들 중에서 아버님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부모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독립적인 적격 창업을 통해서 자녀법인을 만들고 임팩트 있게 그 회사를 키운 다음에 이 두 개 회사를 저희가 이제 크로스로 컨설팅을 합니다. 크로스로 컨설팅을 해서 부모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부동산도 부고 현금도 부고 기술력도 부거든요. 그런 부 여러 가지를 이 자녀법인에게 스무스하게 절세하면서 넘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법인의 일부를 자녀법인에게 넘겨서 자녀법인에게 승계를 하면서 또 남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자녀가 뭐 특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승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특례를 통해서 가는 방법. 하나는 자녀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 복수법인으로 가는 방법.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여쭤본 내용은 실은 예. 그 1번 안은 일반적으로 많은 많이 대표님들이 아시죠? 고민하시고 예, 실행하고 예, 계세요. 근데 예. 이제 2번 안은 그러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시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왜냐하면 아직 그러니까 대표님의 자녀분이 나이도 어리고 네, 맞습니다. 무슨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걸 잘 끌어나가겠느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크시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주저주저 좀 그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2번 안 이제 위원님께서 주로 실행하시는 구조 설계를 통해서 승계를 완성시키는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진행 방식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자녀가 두 분이라고 보면 네. 큰 아드님은 이제 회사에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 이제 특례를 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아드님이랑 이제 따님은 이제 첫째가 이제 형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같이 승계를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서 둘째는 예를 들어 창업을 하게 됩니다. 네. 창업을 하면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게 부모님들은 알죠. 이 회사를 일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쵸. 지금 통계청을 보면은 창업을 해서 3년, 5년 이렇게 버텨나가는 확률이 35%가 채 안 되거든요. 10개 회사가 만들어지면 5년을 지나서 살아있는 회사는 3개 정도 됩니다. 7개 정도가 폐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폐업이라는 게 남 말이니까 저희는 편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제 사장님이나 당사자인 자제분들은 굉장히 큰 고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볼 때는 과연 우리 애가 창업을 해서 이 힘든 맞아요. 이 환경을 맞아요. 버티고 이제 장수 기업으로 갈 수 있냐? 나처럼 우리 이제 부모 세대 회사처럼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좀 두려움이 있고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저희가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가족과 간의 소통입니다. 우리 자녀분이 의지가 굳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볼 때 좀 스펙이 좀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요즘 선호하는 공대를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따지고 자녀분들의 의지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모법인에서 자녀법인을 서포트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줍니다. 적격 창업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적격 창업일 때는 부모법인에서 조금 도와드려도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감 나누기 이런 게 좀 되겠죠. 두 번째는 일감 나누기보다 더 파워풀한 게 정부 정책을 좀 끌고 와서 이 처음에 도약하기 전까지 힘든 우리 애기 법인들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부의 프로그램의 수혜를 좀 받으면 상당히 살아남을 확률이 좀 커지죠. 그러면 이제 자녀법인 설립해서 성장시키는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한 팁이다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고 일단은 싶으세요? 제가 자꾸 적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의지는 일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의지는 충분하신 거고 네. 자녀분들의 의지 그리고 부모 세대 의지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적격 창업이 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국세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생각하는 적격 창업이 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처음에는 돈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이 좋은 돈과 좋은 지원 정책의 수혜를 주는 그런 이제 우리가 공기관, 정부기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공무원들의 또 시각에서 볼 때 적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과 그런 채권기관 그리고 공무원들, 지원기관 이런 공무원들이 볼 때 어떤 게 적격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자본금도 중요하겠죠.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본금은 그 회사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억 원의 자본금을 내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2, 3천만 원 정도는 좀 됐으면 좋겠고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하면 5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자본금을 정하시고 그리고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이 예를 들면 부모님 회사에 한 칸 방을 내서 창업을 한다. 이거는 국세청이 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많이 뉴스에 나왔지만 어떤 공유 오피스에 실체도 없는 그런 곳에 본점을 내는 것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제 아웃된 독립된 공간에서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떤 제조업이라고 하면 기계 설비도 있어야 됩니다. 유통업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뭐 어떤 설비까지는 없고 비품만 있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유통업을 해서도 OEM을 통해서 결국은 제조로 가겠다. 그런 이제 사업계에서도 있으면 좋고 또 어떤 이제 처음에 초기에 취득할 수 있는 인증이라든지 연구소나 뭐 벤처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 인증이 또 좋거든요. 맞아요. 그런 인증과 지적재산권, 특허 출원, 그리고 우리 이제 실용신앙이라도 그런 이제 지적재산권과 인증 같은 걸 통해서 좀 적격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고용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도 이제 1명 내지 2명 정도 연구원 1분 정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일반 격리 직원이라도 1분 정도 이렇게 청년을 또 고용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적격의 요건을 좀 여러 퍼즐을 맞추면은 충분히 국세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채권기관이나 지원기관에서도 많은 정책을 수혜를 줍니다. 특히 이제 청년이 너무너무 좋고요. 청년 중에서도 여성이 좀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면서 청년이면은 뭐 최고의 가점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격 창업의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가면 사장님과 저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맞춰봐야죠. 육각형으로 만들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꾸 승계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진행 과정에 가장 중요한 팁이라는 게 이제 자녀법인의 창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적격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정부의 세제적인 혜택이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혜택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지금 2달도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올해 준비 안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그러면 세제적인 혜택이 확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면은 우리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외라고 하거든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와 외가 있는데 올해까지 창업을 하시면 외에서 창업하시는 경우는 100% 감면이 됩니다. 뭐 100억, 200억 매출을 올려도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외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일반적으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예를 들면 김포시, 의정부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보면은 과밀억제권역 내가 있고 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외인 부분에서는 올해까지는 100%인데 5년간 내년부터는 외인 지역이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75%만 감면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김포시라든지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과밀역제권역 외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서울에서 금방이거든요. 그리고 뭐 평택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이런 곳은 내외를 이제 올해와 내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100%냐 75%냐를 따지는데 올해는 100%지만 내년부터는 7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다 완전 면세 구간에 있던 그렇죠. 지역들도 예. 내년이 되면 이제 과세 구간으로 바뀌는 과세, 지역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25%는 과세죠. 그렇죠. 과세 네, 구간. 네, 네. 수도권이면 무조건 다 이제 수도권이면 100%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수도권은 현재 청년들이 과밀역제권역 네네. 내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50%만 감면이거든요. 맞아요. 이 제도는 내년과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다투는 부분은 외에서 창업할 때 과밀역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때 100%인 감면이 75%로 줄어든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창업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2달 조금 안 되게 남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언제로 보나요? 창업 기준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로 그렇죠. 보나요? 아니면 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네. 등록증에 있는 날짜고요. 네네. 법인 사업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거든요. 거기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날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사업자 등록증의 그 날짜가 일치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그 차이가 날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격 창업을 받기 위해선 지역 요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업종 요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들도 좀 하고 계시고 향후에 이제 감면 대상이기도 하고 이제 대표님의 이제 회사의 뭐 매출을 좀 이전시키는 그렇죠. 이제 사업을 일감 나누기. 이전시키는 네네네. 이런 좀 그 전략을 시행을 할 때 업종 요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네. C코드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네네, C코드가 제조업.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C코드가 제조업인데 제조업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기 네네. 때문에 모든 정부 정책의 수혜는 제조업의 90% 이상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비제조업인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이제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은 조금 정책 수혜는 작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녀법인을 설립할 때도 제조업을 주인공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지식 기반의 산업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크리에이티브 맞아요. 이런 것들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 같은 그런 내용을 좀 더 입히시면 좋고 제가 이제 우리 2세가 저는 제조업이 너무 싫고 힘들어요. 싫어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비제조업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라도 최소한 통신 판매업이라든지 이제 전자상거래업이라든지 그걸 저희가 이제 스마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스마트한 업종으로 잡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고 디테일하게는 우리가 이제 기장세무사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장세무사님에게 이제 기준 경비율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표준 산업 분류 코드도 있고 그런 코드에 따라서 이게 창업이냐 아니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기장세무사 전문가들과 좀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례로 실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예.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자녀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 분인데 네. 한 분은 아버님의 그 경영 스타일을 따르고 하시는 편인데 한 분은 또 스타일이 다르신 거예요. 네, 아버님의 네, 네. 경영 그렇죠. 방식도 그렇고. 요즘 MZ 세대는 좀 맞아요. 네, 많이 개성이 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은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는 두 분에게 다 승계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쨌든 아드님은 생각이 약간 다르시니까 네, 결국은 네, 네. 나가셔서 네. 법인을 창업을 하시고 처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 아버님 사업과 관련된 IT 쪽 개발을 직접 네, 네, 네. 이제 뭐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진행을 하고는 예, 하기는 예. 하셨지만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계신데 네.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승계를 받고 싶으나 경영 스타일이나 뭔가 좀 안 맞을 그렇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큰아드님의 그런 경영이나 아이디어 이런 거를 밀어주기 위해서 별도로 네. 사업자를 내고 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게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 그 초대 이제 설립을 하신 대표님하고 승계를 받는 자녀분들하고 뜻이 안 맞을 때도 네, 뭐 그렇죠. 간혹 있잖아요. 네, 세대 차이가 좀 맞아요. 나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우선 그렇다면 이제 자녀법인 설립은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아까도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그 법인을 설립해서 처음에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대표님들이 회사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원금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법인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자본금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내고요. 네. 자가 사업장이 그쵸.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 초두에 우리가 비용을 좀 씁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이 클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수억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본금을 놓고 법인을 세우면 또 이런 이제 등록면허세나 이런 세금이 좀 붙지만 이 세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주요 도심에 설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밖에서 세운다고 하면은 세금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보다는 과연 그 자본금을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 자본금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그 자본금은 이제 자녀분들이 평소에 좀 모아다 디파짓했던 그런 돈이라든지 혹은 이제 부모님이 증여를 좀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정책 특례를 하나 입힌다고 하면은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5억까지는 증여세를 뒤로 미루는 2월 과세 해주는 그런 또 좋은 특례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 뭐 한 1억, 2억 정도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통해서 우리 자녀분이 설립을 하셔도 좋고 그냥 우리 자녀분이 한 2, 3천만 원으로 그 돈을 또 증여 받으셔도 되고 일반 증여를 받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정부에서 굉장한 지원 정책이 있거든요. 뭐 많이 들어보신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보기보 재단의 보증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진공, 중진공의 직접 대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R&D라는 지원 사업도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과 대출 상품인데 그런 지원 사업을 한 3년 정도 저희가 로드맵을 좀 그려드리거든요. 네네. 1년, 2년, 3년. 네네. 3년 넘으면 5년까지는 좀 가는데 5년이 넘으면 좀 어렵습니다. 네네. 이제 창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그렇게 빼곡하게 로드맵을 짜서 정부의 지원 수혜를 굉장히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런 전략을 진행할 때는 이제 대표님하고 그 자녀분하고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네. 예. 이 그 정부의 지원 자금이나 사실은 자금도 중요한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네. 공식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예.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면 위원님께서 이런 업무에 대한 내용도 다 소통하시고 저희가 소통을 하죠. 담원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실행을 어떻게 하실지도 다 이제 그렇죠. 네,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마사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가 마사지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드리는데 이게 그 IR 자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사업계획서라고 하거든요. 회사 속에서 사업계획서 뭐 이게 이제 IR 자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IR 자료조차도 정말 잘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살면서 저희가 이 채무를 흔히 얘기하는 대출을 받아보면 대출이라는 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대출을 말씀드리는데 남의 돈을 빌릴 때는 빌리기 전까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제 제가 갚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갑이 아닌 갑이 되거든요.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책 자금이나 지원을 저희가 받기 전까지의 그 프로세싱이 정말 중요한 거지. 그게 한번 저희 자녀법인에 오면은 공무원분들도 그게 하나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나 그렇게 빌려주거나 지원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고 그 첫 단추가 창업하고 1년, 2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1, 2년 안에 좋은 스펙을 쌓아서 적격으로 아주 많은 그런 좋은 지원 정책들을 받고 한다면은 그 회사는 자꾸 우리가 이제 눈덩이 법칙처럼 좋은 정책들이 자꾸 오죠. 그런 일들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인증을 잘 하는지, 네. 이 자녀법인에 맞는 특허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좋은 지원 정책들을 빼곡하게 맞춤식으로 사장님들은 사실은 매출 올리기 바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좌진 역할을 좀 하는 거죠. 말씀만 들어도 든든한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희 회사의 매출은 네. 이제 그런 이제 참모에서 오는 게 매출이니까 맞아요. 사장님들이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하시면은 그 본연의 제조업을 하는데 저희는 이게 저희 제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업이 제조업이니까 뭐 최선의 컨설팅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이제
회사의 승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 네네.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신규 법인도 설립을 했고 자본 이제 투입을 통해서 이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 법인의 사업 일부를 옮겨오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자녀 법인이 안정화된 후에 아버지 법인과 이제 거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자녀 법인을 더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거래를 매칭을 한다는 게 왜냐면 대표님이 되게 예민하시니까. 예민하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좀 실행하시는 과정에 네. 대해서 좀 얘기해 저희가 주실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일감 나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첫 네. 번째로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있고 일감 떼어주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통칭해서 일감 나누기라는 표현, 나누기라고 하는데 아버지 회사는 이제 수십 년의 스펙이 있죠. 많은 거래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매출이 상당 부분 뭐 이렇게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물론 이제 그 사장님이 그동안 굉장히 공을 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법인은 아직은 새내기거든요. 이 새내기와 제3자 법인이 이렇게 거래를 맺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 크레딧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격을 입히고 정부의 도움을 또 받고 또 하나의 이제 카드는 이제 부모법인의 카드죠. 그래서 이 부모법인이 자녀법인에게 일감을 좀 이렇게 나눠서 자녀법인의 성장을 도우는데 이 일감을 나누는 것도 국세청이 보는 부당행위가 되면 안 돼요. 네, 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법인이 전혀 독립적인 개별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법인의 매출만 가져가면은 요건 이제 조서회피가 되거든요. 부모법인의 법인세를 나눠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자녀법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막상 만들어 놓고 컨설팅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가거든요. 부모법인 매출을 가져가기만 하는데, 그건 진정한 일감 나누기가 아니고, 일감 나누기는 부모법인이 자녀법인을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이 자녀법인이 독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컨설팅이고, 그 부분을 이제 정부와 더불어 부모법인에서 많이 또 도와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토양이 만들어지면 드디어 이제 자녀법인이 좀 체력이 생깁니다. 스펙이 생기고 그때는 이제 정말 승계를 좀 고민을 하는데 이 부모법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 재산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캐시가 있죠.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력이 있는데 이 기술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 같은 기술력이 또 있고 또 하나의 기술력은 우리 숙련공들이에요. 우리 이제 아버지 부모 회사에 있는 좋은 우리 임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과 더불어 기술력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제 숙련공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이 부모법인의 주식 가치를 가장 떠받들고 있는 게 그 부동산이거든요. 뭐 수십억, 수백억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돈을 조금 이렇게 일감 나누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그 부동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그 토지와 공장, 그 부동산을 어떻게 자녀법인에게 잘 넘길 수 있는지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승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수십 수백억의 부동산을 자녀법인이 올곧이 부당행위 없이 적격하게 적합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이 자녀법인의 상당한 스펙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수많은 그 세법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모법인의 자산 중에 맨 끝판왕으로 옮기는 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은 이제 절세라고 하면 뭔가 뭐 덜 내야 되고 덜 내고 이러니까 뭔가 숨기는 그런 네. 느낌이 왔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랜을 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보통 가업승계하면 세금, 증여세, 뭐 상속세 이런 단어들에 보통들 집중하시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보다는 이제 구조 설계를 어떻게 짜야 맞습니다. 되는지에 대해서 예.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제 사례가 많으실 텐데 네. 뭐 사례 좀 말씀해 주실 사례가 수 많죠. 있으신가요? 저 이제 한마디로 네. 저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 네.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녀법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짜여진 네, 네. 좋은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그 시스템의 한 축이 적격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고 네, 네. 또 하나는 조금 우리가 같은 것 중에 절세라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올해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령 외에서 법인을 창업하는 게 굉장히 좋다.
기업을 설립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또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자녀법인을 어떻게 키우는지, 정부의 수혜, 정부의 지원 정책, 정책 자금, 그리고 이제 부모 법인의 일감 나누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제 뭐 지금 청년이다. 청년은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네. 청년은 34세까지가 청년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최고 이제 39세까지 가거든요. 네. 따님이 이제 지금 20대 후반 정도 되신 거죠.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셨고 대학원 석사까지 이제 마치셨는데 우리 따님이 이 아버지의 회사를 좀 잇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수석 연구원님 말씀처럼 아버지 회사는 완전 제조업이거든요. 거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괜히 두렵고 무섭고 그 시스템 자체를 공부하는 게 어렵고 네. 자기는 좀 이렇게 가볍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은 두 가지 최고의 가점이 있습니다. 청년이면서 여성이거든요. 여성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면서 여성인 따님을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따님과 아버님이 생각하는 제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님한테 너무 저희가 부담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OEM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OEM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OEM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는 제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공무원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OEM으로 창업을 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이러셨죠. 공장 옆에 바로 하나 창고를 내서 사무실을 내면 안 되냐. 저희가 시를 좀 달리하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시라고 하면 옆에 있는 화성시나 용인시에 따님 법인이 있는 게 좋죠. 이게 멀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조금 물리적인 공간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이런 OEM을 입히는 처음에는 일단은 제조는 아니지만 OEM으로 시작하는 그런 제조업을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국 따님이 3년, 5년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직접 제조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직접 제조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 올해 초에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그 여성 기업의 여성분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지원 정책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고용도 저희가 이제 이 청년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업이 따로 있거든요. 대표이사가 청년이라든지 대표이사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 상시 근로자들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이 청년이면 그 회사는 청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특히 채권 기관에서. 네네. 그래서 그 법인을 저희가 청년 법인으로 일단 대표님부터가 청년이기 때문에 네. 여성 기업의 청년 기업 확인서를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여러 좋은 지원 사업을 받고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버지 회사에서 일감 나눠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감 나누기를 하지만 이 자녀법인에서 요것 말고도 많은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류화하고 실제 이제 그런 액션을 만들어서 증거 자료로 놔두는 거죠. 또 실제 한두 개 정도 또 거래처가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2세를 위한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게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여성 청년 사장님이 가서 그 아카데미를 이수하면 안산시에서 그런 또 지원을 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로도 이렇게 열어주고 여러 가지 또 그 나라장터라든지 입찰에 대한 도움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세대처럼 기계 설비가 없는 OEM으로 시작하는 제조지만 못지않게 잘 키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5년 지나면 이제 체력이 쌓이고 그때는 이제 부모 회사에서 만드는 라인 3개라고 하면 하나 정도는 여기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서는 또 창고가 아닌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장은 또 정부 지원 정책으로 수혜를 굉장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설 자금은 작게는 뭐 5억, 10억이고 많게는 20억, 30억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첫 단추부터 잘 깨면은 결국 3년, 4년, 5년 자금을 로드맵을 잘 따라가시면은 충분히 만들고 가실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아버지의 부가 점차 이제 자녀에게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절세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제가 올 초에 한번 했던 그 여성 기업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따님분들은 자녀분들 중에 예. 승계보다는 뭐 현금 증여 쪽이나 상속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자녀분 두신 대표님은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자녀분이 3분이신데 이분이 막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녀분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문직에 계셔서 아버님 회사를 좀 승계하기가 또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 번째 막내 따님이 당차시더라고요. 예, 당차시고 오히려 이제 제가 혼도 많이 났죠. 컨설팅에 우리 막내 사장님이 저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고. 예.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보고 일하고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작이 어려운 거지 막상 시작하시면 또 2세 분들도 그렇고
더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더 열심히 하시게 되는 이게 또 아버님 사업장을 물려받아서 경영한다는 건 조금 부담감도 있잖아요. 자녀 그렇죠. 입장에선. 예, 예. 그런데 그와 별도로 내 사업장을 갖고 경영을 하면서 아버지 회사를 승계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 더 힘이 나실 것 같고 네, 또 맞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뭐 수년간 쌓아놓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스승님이 10년 계신 정도 거잖아요. 일을 했죠. 이 일을 10년 정도 이상 했고. 이제 아버님. 아, 우리 아버님 사장님. 네. 그렇죠. 아버님 그쵸. 사장님은 이미 네. 스펙이 충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 또 하나의 또 그것도 가점이 될 것 같고 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같은 네, 전문가분이 네, 옆에서 네. 도와주시니까 더 네. 힘이 나서 아마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매출도 일으키고 이제 성장의 준비를 하고 계신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그 아버지 법인에 있는 아버지가 보유하고 아버님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자녀가 숨겨오는 그렇죠. 예, 작업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좀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작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승계를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주 획기적인 구조 설계 첫 단추가 기본이고, 그것부터 네. 시작돼야죠. 그리고 적격 창업을 해야지 네. 더 네.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혜택이 이제 올해로서 이제 100% 혜택이 마지막이라는 한 가지 절세액이 네, 절세책이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준비하고 실행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일단 것 같아요.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일단은 설립을 네. 하시고요. 실행은 어차피 26년부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11, 12월은 정부 지원책도 거의 없기 때문에 12월에 11월, 12월에 설립을 하시고 1월 달부터 바삐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2025년 올해가 마지막인데 뭐 법인세 감면 혜택만이 아니라서 우리가 승계까지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면 억대 그 이상의 세금을 사실은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그렇죠.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2025년 변경되는 세제 감면에 대해서 혜택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 또 이제 앞으로 승계를 계획하신 대표님들께서 올해 안에 빨리 준비하셔서 승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업무를 네네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상담 문의 주시면 이제 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접 찾아뵙고 상담도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댓글란에 보면은 상담 신청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미팅을 진행하기도 하니까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예. 이거를 저희가 조금 시리즈화해서 네, 예를 네. 들면 저희가 오늘은 전체적인 좀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네, 네. 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또 기술들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요즘 원체 또 잘 아시는데 네. 현실적인 얘기가 또 중요하니까 맞아요. 저희가 국세청과 그리고 신부기부와 싸울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그네들과 이렇게 협력하면서 법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추후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또 네, 네.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